안녕하십니까. 정력과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이 정력과 산책 15번째 시간입니다. 15번째 시간으로 도역 원리와 오행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도역 원리와 오행을 갖다가 공부하기 전에 지난번 시간의 내용을 이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2장 전반부를 2장 전편 전반부를 이래 공부를 하면서 자, 무겁과 태극에 대한 거론을 했었습니다. 또 기재 미재를 거론을 하고 선천 후천을 거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그에 이어서 자, 삼극 중에 하나인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무극과 태극을 거론했는데 이번 시간에 이어서 한극을 거론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한 장의 내용을 2장의 전편이면 2장의 전편을 처음서부터 끝까지 1시간 만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딱 앞뒤가 맞은데 1시간 만에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장 전편을 2개 내지 3단락으로 나누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걸 복습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번 시간 공부를 위해서도 또다시 거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과를 갖다가 진행해 나가고 공부를 진행해 나가는데 매듭이 딱딱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거론할 수밖에 없고 또 거론의 과정에서 복습의 효과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선천 후천에 대해서 첫 번째 거론을 했습니다. 자, 선천 후천에 대해서 거론을 해가지고 이 선천과 후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시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기재 미재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재와 미재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재와 미재라고 하는 것은 주역 64개 중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기재계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긋나 가지고 미완성의 상태로 가는 걸 미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세상사가 기재 미재다. 또 선후천과 결부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주역 공부할 때도 공부를 했었고 지난번 시간에도 간략하지만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역에서 말하고 있는 기재 미재라고 하는 것은 주역의 64개 순서에 의한 개념이 아닙니다. 개념이 아니고 시간의 변화에 대응을 한 공간의 변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변화로서 선천 후천과 기재 미재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공부를 했고 또 전체적으로 따지면 두 번째 구절에 자,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걸 이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습 겸 해서 공부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이 전체를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본다면 두 번째 자, 정역 2장 전편의 앞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반부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자, 용도는 이 용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도를 의미합니다. 자, 이 하도를 의미하는데 이 하도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로 구성이 된 완성을 의미하는 개였습니다. 그런데 용도는 미제지상이다. 자, 2장 전반부 구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용도 하도라고 하는 것은 1에서 10까지 자, 배열되어 있는 완성의 도를 의미하는데 어떻게 미완성을 얘기하고 있는 미제의 상이라고 하느냐? 미제의 상이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난번 시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고 했는데 복습 겸 해서 각도를 조금 달리해서 설명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하도의 도상으로 따지면 16자리입니다. 일수자리라는 겁니다. 일수자리고 여기가 이화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거, 여기 하도라고 하는 것은 도생역성작용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생역성이다. 도생역성이라고 하는 것은 10에서 1로 나아가는 게 도생역생입니다. 자, 9에서 1로 가는 것도 도생역생입니다. 자, 그래서 1에서 2로 가는 것은 역생이고 2에서 자 1로 가는 건 도생입니다. 그래서 2에서 1로 변화가 되는 건 도생입니다. 도생작용이라고 합니다. 거꾸로 도자를 쓰고 날생자를 써서 이것이 도생작용입니다. 도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2에서 1로 갑니다. 2에서 1로 가니까 2가 이칠화의 화입니다. 조금 보조적인 걸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 있는 이 하도라고 하는 도상의 오행의 배열이 하도의 오행의 배열이 38, 27, 50, 49, 16입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도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있는 일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있는 1을 따가지고 온 겁니다. 이화라고 하는 것은 이칠화 중에 2를 이렇게 따와가지고 요 그림에서 위에 쪽이 이하가 되고 아래쪽은 일수가 된다. 이렇게 도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요건 하도의 도상입니다. 용도는 미제지상이라고 했으니까 1에서 10까지 배열되어 있는 하도를 왜 미제라고 하는가? 요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제라고 하는 이유는 2에서 1로 오기 때문에 하수 미제계입니다. 하수 미제계. 왜 하수 미제가 되느냐? 도생작용을 하기 때문에 하수 미제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하고 각도를 달리해서 설명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그래서 용도는 미제지상이라는 말이 바로 아래는 일육수의 일수자리고 위는 이칠화의 화의 자리라 도생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2에서 1로 이루어지는 거, 자, 2에서 1로 이루어지는 것이 도생작용이니까 도생을 하다 보니까 자, 하수 미제로 도생을 하다 보니까 자, 미제계라고 이름이 붙어졌다. 미제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구서입니다. 거북이 구자죠. 거북이 구자 약자입니다. 구서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낙서를 의미합니다. 낙서. 이 구서라고 하는 것은 낙서를 의미를 해가지고 낙서는 기재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이미 기자입니다. 그러고 수로 가지고 따져보니까 기재의 상이 되었다고 해서 형상상자를 쓰지 않고 셀 숫자를 썼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던 마지막 구절 두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재지상이다. 낙서라고 하는 것은, 구서라고 하는 것은 1에서 9까지라 미완성인데 1에서 9까지라 미완성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낙서인데 왜 낙서가 완성을 나타내는 기재께라고 하는가?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낙서는 역생작용을 합니다. 역생이라고 하는 것이 1에서 9까지 가는 걸 역생이라고 합니다. 거슬릴 역자에다가 날생자라 거슬려서 생한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도역 원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도역 원리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지 않으면 정력의 글귀를 읽어 가시는데 이해하기가 좀 곤란해지니 도역 원리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갖다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역생이라 1에서 9로 가는 것이라 이 역생작용이라는 건 1에서 9로 가는 거니까 1에서 2로 가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수에서 2화로 가니까 수와 기재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공부했던 내용 중에 용도는 미재지상이요 구서는 기재지수라고 하는 용도가 왜 미재의 상이고 구서가 왜 기재의 수인가? 1수에서 2수로 가기 때문에 1수에서 9수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기재의 상이다. 그래서 수와 기재입니다. 하수 미재께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이해가 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림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걸 달아서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용도는 미재지상이요. 미재지상이요. 용도는 도생 역성합니다. 이 도생역성이라는 건 거꾸로 도자에다가 거슬릴 역자라 거꾸로 생해가지고 거슬려서 이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도생역성이라 도생역성이고 구서라고 하는 것은 역생 도성입니다. 거슬려서 생해가지고 거꾸로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숫자로 따지면 10에서 1로 간다는 얘기고 1에서 10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실제로 낙서라고 하는 것은 9밖에 없습니다. 도생역성하기 때문에 말미암을 이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자, 여기 그림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림을 잠깐 보시면 여기가 신무극입니다. 자, 9, 8, 7, 6, 5, 4, 3, 2, 1입니다. 여기가
태극의 자리고 오늘 저희들이 한극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지난번 시간에 태극과 무극에 대한 얘기를 거론했습니다. 이래서 오늘 공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내용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얘기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태극의 자리고 태극의 자리고 선우천으로 따지면 선천의 자리입니다. 여기 있는 10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의 자리입니다. 자, 무극의 자리고 선우천으로 따지면 후천입니다. 왜 후천이라고 하느냐? 저 낙서에서 38, 49, 5, 27, 16 이건 낙서죠. 이건 낙서인데 낙서에서 1에서 9까지만 나열이 되어 있는 대립과 갈등의 성정을 가진 세상, 낙서의 세상이죠. 낙서의 세상에서 하도의 세상으로 금화 교역을 통해서 여기가 사구금의 자리고 27화의 자리가 금화가 변해서 자 금자리에 화가 오고 화자리에 금이 감으로써 상극이 상생으로 변한 거죠. 상극이 상생으로 변하게 됨으로써 자 평등한 사회 이런 이상적인 세계가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 염두에 두시고 늘 숙지를 갖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태극과 후천이고 자 무극과 후천이고 태극과 선천이고 여기가 하도 낙서로 따지면 낙서는 1에서 10으로 가고 하도는 10에서 1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이렇게 가는 것이 바로 역생도성이라는 겁니다. 여기 있는 역생도성입니다. 역생도성작용을 하고 역생도성작용을 갖다가 하는 것은 바로 낙서죠. 구서, 낙서죠. 여기 있는 구서, 낙서가 역성도생작용을 하고 여기 있는 10에서 1로 이렇게 오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도생역성입니다. 그리고 하도죠. 이 하도가 이런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도 지난번 시간과 달리 각도를 조금 달리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번 시간에도 또 보충적으로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이제 공부에 들어가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도생역성하니 자 도생역성을 하니까 후천이 도생역성을 해서 10에서 1로 오다 보니까 후천이 선천이더라. 무극이 태극이 되더라.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고 자 태극이 여기서 작용이 순환의 작용이 시작이 될 때는 태극 자리에서 자 역생 도성을 해가지고 10의 자리로 가다 보니까 태극이 무극의 자리로 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두 개 구절을 지난번 시간 말미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네모 1번으로 친다면 용도는 미제지상이요
자, 구선은 기재지수라고 하는 것이 뭔가를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금 여기 지웠던 자리였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이어진 문장입니다. 그래서 용도는 미제지상이요 도생 역성이 무극이 태극이다. 자, 그래서 무극에서 10에서 1로 오다 보니까 무극에서 태극으로 왔다. 그래서 무극이 태극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구선은 기재지수인데 역생도성하기 때문에 태극이 무극이더라. 태극에서 무극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 거꾸로 도자와 거슬릴 역자를 써서 도역원리라고 합니다. 이것이 도역원리입니다. 주역의 표현으로 따지면 순역원리입니다. 주역에서는 이 변화의 과정을 순할 순자를 써서 순역이라고 합니다. 자, 정역에서는 거슬릴 역자와 거꾸로 도자를 써서 도역원리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정역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도역원리로 숙지를 하셔야 되겠죠. 이 도역원리에 의해서 선우천 달정사도 이런 같은 흐름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선우천 변화도 이런 흐름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역에서의 도역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거듭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이 정역을 공부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달정사가 초하루에서부터 보름까지는 달이 커져가지 않습니까? 커져갑니다. 숫자가 커져가는 것이 역생도성입니다. 그리고 16일 달서부터 금음달까지는 달이 작아지죠. 숫자 10에서 1로 작아지는 그런 음양의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도역원리로 따지면 도생역성원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용도는 미제지상이요 도생역성하니 무극이 태극이로다. 또 구선은 기재지수요 역생도성하니 태극이 무극이로다. 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한 끝에 두 구절을 오늘 한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한극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태극과 무극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한극입니다. 사람의 자리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역 중에서도 15일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식과 오를 합친 한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편은 식과 일을 합친 말씀이라고 해서 11일언이요. 식과 오를 합친 말씀은 15일언이다. 지금 저희들이 15일언을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저도 우둔한 머리로 가지고 정역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갔고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혼선을 막고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그러면 지난번 시간에 했던 두 구절에 대한 복습을 하고 오늘 오거 중이하니 한극이로다. 한극에 대해서 공부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수도자 머물 것자 있을 것자지요. 가운데 중자 자리 위자입니다. 오가
오는 또는 오가 중위에 거하니 가운데 자리에 머물고 있으니 그 말입니다. 다시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걸 지우고 더 크게 그려야 되는데 여기가 일태극의 자리고 여기가 신무극의 자리고 이것이 오한극의 자리라는 겁니다. 식과 일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시겠습니다. 오거 중이하니 한극이로다. 그래서 자 오가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고 하니 바로 한극이다. 그래서 낙서의 중심수가 오죠. 그래서 낙서의 수를 배열하면 가운데가 바로 오가 됩니다. 그래서 잠시 보시겠습니다. 이 낙서의 그림으로 본다면 이 자리가 바로 한극의 자리죠. 이 낙서를 가지고 구주를 갖다가 이렇게 홍범 구주를 만들었다. 그 홍범 구주를 바탕으로 봉건제도, 토지제도, 정정법 이런 걸 만들었다. 자, 그렇게 표현할 때는 여기가 가운데가 오자리죠. 그걸 보고 말합니다. 그래서 가운데가 오자리고 자, 그래서 이 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 있는 사상수가 배열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과 8이 배열이 되고 4와 9가 배열이 됩니다. 그리고 16이죠. 그리고 이제 27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느 쪽으로 따져도 전부 다 15가 됩니다. 자, 15가 돼가지고 이래서 여기가 바로 중심수고 이 중심이 38이 동이고 여기가 가운데라 색깔로 따지더라도 오색으로 따지더라도 이 가운데가 황색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봉건제도 때 임금이 여기에 있고 임금이 여기에 있어서 저 임금의 가운데 거주하고 있는 임금의 골룡포 색깔이 노란 색깔이었었죠. 자, 노란 색깔이었기 때문에 청주항백현이죠. 청색이고 빨간색이고 황색이고 흰색이고 검은색이지 않습니까? 오색으로 따지면. 그런 점에서도 황색이라는 게 그럴 때는 누르왕자를 썼겠죠. 임금왕자를 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오거 중이하니 한극이니라. 그래서 한극에 대한 설명이고 오거 중이 한극이라고 하는 것은 상극의 도역 생성작용을 그 표상체인 하도낙서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다. 하도낙서와 결부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고 조금 더 첨가한다면 도역 원리와 결부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도는 도생 역성작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10에서 1로 작용을 하고 낙서는 역생 도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1에서 9로 작용을 하는 것, 저것이 바로 도역원리입니다. 저러한 도역원리, 음양의 순환 과정을 거쳐서 태극과 무극이 합쳐지게 참 드러나게 되고 또 무극과 태극의 양자가 무극과 태극이 합쳐진 것이 바로 한극이다. 지지난번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무극의 식과 태극의 일을 합치면 토가 되죠. 중앙토가 됩니다. 이 중앙토가 되기 때문에 이 토가 바로 한극의 자리다. 중앙 한극의 자리다. 이렇게도 설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부터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 하도는 도생 역성작용을 하고 낙서는 역생 도생작용을 하며 이것이 바로 도역 원리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역이라는 건 주역적인 표현입니다. 도역 원리는 정역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10에서 1로 오는 것은 도생작용이고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생작용입니다. 역생작용이고 이런 도역 원리에 의해서 무극과 태극이 드러나게 되고 무극과 태극의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환극이라 무극, 태극, 한극이라는 삼극지도의 원리가 도역 원리에 의해서 드러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극은 주역에서 거론하고 있고 한극은 서경에서 거론을 하고 있고 무극이라는 건 주령계 선생이 무극이 태극이요 태극이 무극이라는 그런 논리에서 무극이라는 게 거론이 됐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를 음양의 순환 과정, 도역 원리에 의해서 삼극지도가 드러나게 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정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도역 원리를 하도낙서와 결부를 시켰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도낙서와 결부를 시키고 있다. 그래서 하도는 중심수 10에서 1로 작용을 하고 낙서는 북쪽에 있는 1이 남쪽에 있는 9로 작용을 한다. 1에서 9로 작용을 하니까 거슬려서 생하니까 거슬릴 역자 날생자를 써서 역성작용이고 역성작용이 끝나면 다시 도생을 하겠죠. 그리고 10에서 1로 가니까 도생작용이다. 그래서 이런 도역 원리를 통해서 태극과 무극과 한극이라는 삼극의 이치를 드러내고 하도 낙서와 결부를 시켜서 음양의 순환 과정에서 음양의 순환 과정에서 하도 낙서와 결부가 되고 그 순환 과정에서 삼극지도가 드러나게 되었음을 표상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무극과 태극에다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는 한극을 결부시켜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역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반의 원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은 역야이니 거슬리는 것이니 거슬려서 헤아리는 겁니다. 주역에서도 역은 역야라고 했죠. 거슬려서 행하는 거고 또 정역에서도 역은 역야이니 극적반이다. 다할 것자 곧적자 되돌릴 반자입니다. 그래서 다한 적, 다하게 되면 되돌리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아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도생작용이 되었던 역생작용이 되었던 10에서 1로 가면 다 했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죠. 11기체 원리로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1에서 9까지 가는 것도 다 하면 다시 9 또는 10에서 1로 되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얘기를 오행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꼭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도역 원리와 오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역 원리와 오행의 관계가 성립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극적반의 원리다.
여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래서 자, 토극하면 생수하고 수극하면 생화하고 화극하면 생금하고 금극하면 생목하고 목극하면 생토하고 그래서 토가 화를 갖다가 생하기 때문에 토이 생화하니라. 토가 불을 생한다고 한다. 토는 화를 갖다가 생한다. 그 말이죠. 자, 이걸 물론 상극상생의 원리하고 결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상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상극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상극상생을 오행과 상극상생을 결부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보시다시피 자, 왼쪽은 하도의 상생작용입니다. 오른쪽은 낙서의 상극작용인데 이 낙서의 상극작용과 지금 저희들이 읽었던 이 구절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 구절에서는 다할극자를 썼습니다. 다할극자를 써가지고 토가 다한 적 물을 생하고 자, 물을 다한 적 화를 갖다가 생한다는 그런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낙서의 상극작용이라는 것은 자, 토는 토극수라 토는 물을 저때는 이길 극자죠. 다할 극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토는 물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 흙으로 가지고 뚝을 싸서 물을 막지 않습니까? 그런데 뚝이 무너지면 큰일 나니까 자, 목극토라 그 흙으로 만든 뚝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나무 뿌리가 내려가지고 흙이 꼼짝을 못하니까 무너지지 않겠죠. 그래서 홍범구수로 가지고 치산치수를 했다는 말이 자, 목극토 토극수의 방법으로 가지고 치산치수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은 흙으로 막고 흙이 무너지는 건 나무를 심어서 막았다. 그것이 상극상생의 원리요. 또 상생 안에 상극이 있고 상극 안에 상생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공부해야 될 이 구절은 이길 극자가 아니고 다할 극자입니다. 다할 극자라 도역의 원리와 결부시켜서 오행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도역의 원리로 가지고 오행을 설명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낙서의 상극작용하고는 의미가 다르다는 걸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그래서 자, 역은 역냐이니 극적반이라 여기 자, 역냐라는 것은 선천은 양을 쓰는 이치로서 일수에서 역생하여 구수를 써물 이름을 말한다. 거슬린다는 거죠. 자, 선천에서는 하도가 채고 낙서가 용이라 낙서를 갖다가 쓰는데 낙서의 생성 변화의 작용, 음양 변화의 작용은 1에서 9로 순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순환의 과정에서 극적반은 자, 천하의 모든 이치는 극하면 반드시 반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음이 극하면 양을 생하고 양이 극하면 음을 생하는 것이 음양의 변화 과정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역 원리로 보면 1에서 10으로 가면 10으로 가서 다하면 다시 10에서 1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도역 원리다. 자,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에서 1로 이렇게 가는 것은 도생작용이었습니다. 도생작용이었고 1에서 10으로 가는 것은
역생작용이죠. 그래서 도역원리입니다. 이 도역원리와 오행을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구절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낙서는 10에서 1로 가서 역작용을 하고 하도는 도생역성을 하니까 순작용을 한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러고 이제 그 다음 구절을 살펴보시겠습니다. 토극생수하고 수극생하하니, 그래서 토는 5와 10인데 토가 다하면 수를 낳는다. 16인계수를 갖다가 낳고 수가 다하면 화를 갖다가 낳는다. 그래서 이것이 도역 원리로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극의 원리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뒤에 있던 그 도표를 좀 땡겨 왔습니다. 땡겨 와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이 다하면 2를 낳습니다. 6이 다하면 7을 낳습니다. 그래서 수가 다하면 화를 낳는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도역 원리로 가지고 오행의 변화를 갖다가 설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수를 이렇게 보시면 1, 2, 3, 4, 5로 거슬리는 거죠. 역성입니다. 6, 7, 8, 9, 10으로 거슬립니다. 그래서 선천은 역성작용을 한다. 선천은 역성작용을 해가지고 이것을 오행과 결부시키면 수가 다하면 화를 낳고 화를 다하면 목을 낳고 목을 다하면 금을 낳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후천은 도생작용을 하니까 10에서 1로 가니까 그 말이죠. 그래서 19, 8, 7, 6, 5, 4, 3, 2, 1로 천간을 음양으로 나누면 10개지 않습니까? 오행은 5개인데 천간을 갖다가 그 오행으로 나누게 되면 10개를 나누게 되니까 토가 2개고 금이 2개고 목이 2개고 화가 2개고 수가 2개가 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그림의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림의 얘기와 마찬가지라 38 목입니다. 27 화입니다. 50 토입니다. 49 금이고 16 수입니다. 여기 오행이 있죠. 그래서 1도 수고 6도 수입니다. 이런 양수라 양수가 되고 6은 음이라 음수가 되겠죠. 그 차이가 있을 뿐 오행은 5개인데 수는 10이기 때문에 오행 하나의 수가 음양으로 2개씩 결부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양목이고 음목이고 이렇게 되겠죠. 음양의 변화입니다. 자, 이래서 뒤에 걸 갖다가 앞으로 당겨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가 다하면 수를 낳는다. 그래서 10이 다하면 다시 1을 낳고 5가 다하면 다시 6을 낳는다는 말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그러고 수가 다하면 화를 낳는다. 수라고 하는 것이 16수입니다. 화는 27화입니다. 그걸 도역원리로 따지면 1이 다하면 2를 낳고 6이 다하면 7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오행의 변화를, 오행의 음양의 변화를 또는 순환의 과정을 도역원리와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상극상생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화가 다하면, 화라고 하는 것은 자, 이칠화입니다. 이칠화라 화가 다하게 되면은 금을 낳게 된다. 자, 오행으로 따지면 화를 다하면 금을 낳게 되고 금을 다하게 되면은 목을 낳게 된다. 그래서 사가 다하면 삼을 낳고 구가 다하면 팔을 낳고 그 말이죠. 그래서 화극생금하고 금금생목하고 또 목이 닿으면 토를 낳고 토는 화를 생하는 것이 토이생하다.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천은 도생작용을 해서 도생의 이치로서 선천에서는 역성을 하고 후천에서는 도생을 합니다. 그래서 극의 일은 구이하가 선천의 차례로는 생토를 하나 후천에서는 십으로 간다는 얘기죠. 자, 십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지식기토다. 그래서 구이화가 도생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토를 갖다가 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래서 오행과 도역 원리를 결부시켜서 설명하고 있고, 여기 옆에 있는 그림에서 나타난 낙서의 상극작용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십토가 선천구금을 수렴하기 때문에 도생을 하면 자, 십이 구로 변한다는 거죠. 십은 토입니다. 구는 금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구금으로 변하게 되고 또 이 구금은 자, 구이화로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가 닿으면 금을 갖다가 생하게 된다. 그래서 자, 이 상극의 순환도에서는 화가 금을 이기는 거죠. 쇠는 불을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건 상극상생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자, 지금 저희들이 이 구절을 공부하고 있는 것은 도역의 원리로 오행과 결부시켜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기서 살펴보고 다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선천은 역성작용을 해서 수와 목금토로 변하게 하게 되고 후천은 자, 토금 목화수로 변하게 된다. 이걸 천간과 지지, 오행, 도역 원리를 종합적으로 결부시켜서 한눈에 알아보기 좋도록 도식화시킨 것이 바로 선천 후천의 도역 원리와 오행의 내용을 결부시켜서 만든 도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천은 역성작용을 하기 때문에 1에서 10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자, 후천은 도생작용을 갖다가 하기 때문에 10에서 1로 가는 거죠. 1에서 10으로 가는 건 역성작용이요, 10에서 1로 가는 것은 도생작용이다. 꼭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지난번 시간에 공부를 했던 자, 용도는 미제지상이요, 도생역성을 하다 보니까 자, 원래 용도는 무극이었는데 도생역성작용을 해서 일로 가다 보니까 무극이 태극이다. 이런 구절을 설명 말씀드렸고, 또 구사라고 하는 것은 기재지수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지역적인 뜻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데 정역에서는 도역 원리로 가지고 설명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생도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천이 후천이 되고 태극이
무극이 된 거죠. 도식을 따로 또 칠판에다가 그려가면서 설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고 있는 것이 바로 한극이고, 또 도역 원리와 오행을 갖다가 결부를 시켜서 자, 극적 반이다. 다하면 되돌리게 된다. 양을 다하면 음이 되고 음을 다하면 양이 되게 되고, 자, 1에서 10까지 다하게 되면 다시 1로 돌아가고, 그것이 바로 극적 반이다. 그래서 자, 목이 다하면 금을 낳고, 자, 금을 다하면 토를 낳고, 이런 오행도 자, 다하게 되면 도역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이치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한 내용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도역 원리와 오행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금화호택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금화호택과 천지의 운행도수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간과 오늘 공부한 것은 정력 제2장 전편입니다. 다음 시간에 공부해야 될 내용은 정력 2장 후편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 후편 중에 전반부인 자, 금화호택과 자, 두 번째로는 천지 운행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오늘 공부한 것이 바로 도역 원리와 오행에 대한 것이요, 그 변화의 과정에서는 극적반이라고 하는 그런 이치가 담겨져 있다. 그것만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같이 공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